뭐 제가 씨름했으니까 마산은 씨름의 고장, 그리고 예향의 고장, 전국 7대 도시로 까지 컸지 않습니까? 진해하면 벚꽃, 신앙, 해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가지 유서 깊은 동네들이 많기 때문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 산업의 이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화 현대화를 갖다 이끄는 어떤 주역이라고 최초의 이제 계획 도시로서 주민 편익 시설들이 배분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존심을 동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부심 같은 것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2010년) 세 도시가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졌다.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의 탄생이었다. 통합시는 인구 108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단체가 되며 지역 총생산액 22조 원으로 올 7월 출범과 동시에 전국 7대 도시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도시는 확장되고 경계는 넓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금이 그어졌다. 공천권을 악용한 국회의원의 압력에 굴복한 똑똑하시 진해시 의원들에 의하여 강제 통합이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졸속 통합이죠. 이미 그 팩트는 정해지가 있었고 주민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따라와라. 좋은 이야기들만 통합의 어떤 당위성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정치적인 어떤 선동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재정적 지원이나 정부의 지원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흡수됐다 이런 생각은 들죠. 진해가 창원으로 흡수됐다. 청사도 뺏기고 명칭도 뺏기고 이래서 뭐 마산 다 죽었다. 마산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갈등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돼버렸거든요. 감정이 다치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는 같이 죽자가 되고 그 공멸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상생을 얘기하는데 상생은 둘째치고 너 죽고 나 죽고 되는 상황들이 감정을 다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결국에는 실패한 혹은 패배한 나머지 소수의 반발 혹은 저항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혹은 그 공백들을 일정 정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혹은 반드시 채워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결론을 내는 도구로서의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이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또 다른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요구에 뜨겁게 응답하는 시기.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산에도 그때는 창원에도 기적의 놀이터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엄마들이셨어요. 저희 학부모님들. 그 후보들한테 그거를 보내고 생각이 있으신가 가능하신 분에게 공감하시는 분한테 이제 정책을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이제 공약 때 했는데 사실은 또 막 선거 과정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 취임하고 뭐 이 과정에
잠시 또 까먹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해운구청에 갔는데 어머니 한 분이 질문이 있다고 손을 드셔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그 놀이터가 이제 이런 놀이터를 요구하신 거더라고요. 케이크 만들자. 그래, 케이크 만들자. 창원 엄마들이 요구한 건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기적의 놀이터. 놀이터가 순천에 이렇게 막 생겼다 하는 그걸 알고 있었고 이게 막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했다는 놀이터라는데 그런 놀이터를 사실은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관리하기 편한 놀이터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기적은 늘 셀프. 창원 시민들은 직접 어디에 어떤 놀이터를 만들지 결정하고 디자인하기로 했다. 공무원,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꾸려졌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전혀 없었을 텐데, 예, 지원해드리는 거죠, 그냥. 예. 자료 준비라든지 뭐 법률부터 행정 절차. 뭐 시에서 놀이터 만들면 그냥 예산 가지고 우리가 행정해서 장소 알아서 하고 이렇게 뭐 기존의 놀이터 일반적인 폼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그건 뭐 예산만 확보되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수요자인 어린이, 학부모님, 또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만 잘 해주면 그렇게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되었구나, 창원시가. 이 실험들이 또 어른의 그 급한 마음으로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창원형 놀이터가 전국형 놀이터가 되고 대한민국 놀이터가 되어서 단순히 놀이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의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조금씩 확산되어 가면은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구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놀이터 만들기로 배우는 시민자치. 어디까지 가능할까? 놀이터는 큰 모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는 공부에서 시작한다. 어떤 모순에서 시작할까요?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잘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같은 그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네. 그럼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그런데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놀이터를 오픈할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시겠죠? 오픈할 때. 오시겠죠? 테이핑 하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가보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미끄럼 타고 있을까요? 안 타고 있을까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누가 타고 있냐면 결국은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없던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큰 모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놀이터가 한국 놀이터에 미친 영향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완전히 역전을 시켜서 시작을 했다라는 그 첫 번째 놀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시장님이 저한테 부탁해서 한 거거든요, 제가요. 어떻습니까? 시장님은 일단 빠져라. 누구 이야기 듣겠다라는 거죠? 네. 네네. 아이가 이제 3살인데 너무 활발해가지고 제가 이 애가 강의를 듣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애 잡으러 다니다고 힘들었습니다. 경단녀로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SNS를 하는데 페이스북을 보고 그 마산 YMCA에서 그 홍보 글 올린 거 보고 왔어요. 9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 6살, 7살이요. 둘 다 남아예요. 좀 이게 제 스스로가 놀이터를 열망하는 게 높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잘하고 있으니까 기적의 놀이터라는 게 내 주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놀이터 운동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연놀이 이런 쪽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지금껏 우리는 다수결 혹은 투표에 의존해왔다.
창원시 시민 주도형 놀이터 만들기에서는 충분한 대화와 학습, 토론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새로운 방식, 수기 민주주의를 연습한다. 대화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투표 민주주의를 주로 생각하잖아요. 투표 던져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대화 민주주의는 이제 다수결보다는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 나누면서 학습도 하고 또 합의에 도달하고,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선호하는 거, 좋은 걸 그냥 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또 어떤 전문가 이야기도 잘 학습하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대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조정돼서 내려진 의사결정은 우리가 거기 따라주는 어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습관, 이런 걸 키우는 게 이제 수기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좀 많이 복잡했어요. 놀이터가 왜 필요한가에 혹시 제가 반대파가 아닐까 제 스스로 의심이 좀 들었고요. 이게 뭐지? 놀이터? 다 있는 건데 굳이? 그 순천까지 또 방문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일정을 잘 소화해 줄지 이 친구가 그게 지금 제일 두렵고 걱정되고 합니다. 네. 협조 어떻게 하나요? 네네네. 이 협조의 의사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나. 끝났어. 협조 좀 부탁해요. 네. 놀이터. 비 오는데 괜찮겠어? 네.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면 첫 번째 놀이터 만드는데 3년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 시민과 행정과 어린이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터라는 것이죠. 미안.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가장 크게 바라는 건 뭐였냐면은 물을 좀 펑펑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아이들의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래와 이 물, 이 조합이라는 것은 놀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정말 궁극의 결합이거든요. 하기. 놀고 있잖아, 놀이터 가서. 학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학교에서도? 모래 냄새나. 학교에서 이렇게 깊이 할 수 있을까? 모래 놀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래의 깊이입니다. 지금 모래 놀이터 여러분 주변에 가보시면 어떠냐면은 안 파진다라는 겁니다. 한 30cm 부어놓으면 합격을 줍니다. 기적의 놀이터에 제가 이 모래에 1m 20 부어놨습니다. 주문진 여과사가 300톤이 부어져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반나절만 되면 물이 밑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나, 나 저기 긴 미끄럼틀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저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긴 슬라이드입니다. 땅 속에 묻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거를. 제가요 하늘 나는 긋기. 다인 미끄럼틀, 바구니 그네, 모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기구다. 이 놀이터에 상주하시는 활동가가 있습니다. 놀이터 활동가 문성숙이라고 합니다. 여기 1호 놀이터는 엉뚱발춤이잖아요. 주제가 자연을 주제로 했습니다. 이분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을 가꾸어 주시는 분인데 현재 순천시에서 3분 모두 정규직에 임용을 했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용의 안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신도시입니다. 순천의 신도시. 사시는 분들 취향도 다르고 아이들도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또 당연히 했는데 굉장히 다른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양쪽은 다 상가이고요. 이걸 하기 전에 이 상가들이 공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막 만들어 가는데 저쪽 식당 주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여기다가 이런 언덕 만들면 우리 앞이 가린다고 막 그랬는데 만들고 나왔더니 어떻습니까? 여기 공실이 다 찼습니다. 이 상가들이 다 찼다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만난 데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주말에 여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 오는 거죠.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네, 부모님들도 오시겠죠. 도시 쟁생의 물꼬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어린이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싶은데 간다고 울어요. 가자. 그 멀리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아, 기적의 놀이터 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딱 들어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휑한 거죠. 뭐 언덕이 있고 모래만 막 깔려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왜 이게 대단한 놀이터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프. 거기서 머물면서 1시간만 있다 보면 이 놀이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놀이터가 다른 놀이터하고 다른지. 아이가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는데 오니까 완전 180도로 달라졌어요. 좋습니다. 아이가 우선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행복해요. 저희 동네에 꼭 생겨야 돼요. 이거는 저희 아파트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가지고요. 놀면 되잖아요. 최고의 하루였어요. 재미있는 놀이터, 아이들에게만 필요할까? 다른 놀이터들이랑 뭐 달라서 이렇게 애들이 자연스럽게 혼자 상상하면서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고 놀이터가 재미없으면은 계속 같이 옆에 있어 줘야 되고 좀 가이드 해줘야 되고 이러면 좀 힘든 게 있죠. 와 멋져! 우와! 놀이터 학교 수강생들은 놀이터의 특징과 아이들 반응을 꼼꼼히 기록한다. 올라가니까 되게 설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무섭지도 않고 여기 뭐 잡을 거 없나 했는데 보면 돌아서면 또 그게 있더라고요. 하천 주변이고 숲이 있었고 도심 주변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 장점으로 가져가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편하지는 않아요. 모래도 있고 물도 있고 사실 넘어지면 다칠 만한 것들도 많고 엄마 무서워 못하겠어 하지만은 그냥 놀아 하고 툭 던져놓고 알았어 잘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놀이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절대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린 창원의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놀이터가 위치하고 위치도 다 다르고 사는 분들도 다 다르고 아이들의 요구도 다 다르고 우리는 우리에 맞는 놀이터를 우리의 요구에 맞는 우리의 필요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창원에 꼭 맞는 놀이터는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공동의 숙제가 남았다. 놀이터 학교의 마지막 단계는 실습이다. 한정된 예산과 충돌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기 민주주의의 연습. 이 자리가 얼마만큼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 느낌만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의 게임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낯가림을 없애는 몸풀기. 열심히 움직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음악 소리 커질 거죠? 자, 시작! 승패가 있어도 게임은 즐겁다. 확실한 규칙,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이다. 우리의 토론이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대화의 규칙과 발언 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 자, 월드 카페를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냥 카페예요. 카페 같은 느낌의.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 예를 들면 내 말이 맞을까 틀릴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 조금 배제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이 동하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페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원칙들이 많아요. 이 월드카페 할 때 예를 들면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비난하지 마세요. 공감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경청하세요. 공감과 경청.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론하다, 숙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모여서 대화 나누자라고 하면 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는 사실 대화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지가 않잖아요. 대화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회의를 주도하는 형태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공론화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 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발언 시간이나 발언 기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회의 규칙에 명시해놓고 따르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토론이 시작됐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맞아요, 진짜. 미끄럼틀 있고 옆에 어른들 체육시설 있고.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아이한테 무언가를 내줄 수 있는 놀이터. 한여름에도 나와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놀 수 있는 장애우도 함께 할 수 있는 좀 그런 배려가 좀 있는. 사실 저희 애가 어리니까 발언이 뭐 재밌었어요. 민주주의인가 이게 이런 생각. 민주주의를 경험. 예, 맞아요. 초등학생 학급 회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의견을 제시한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어떤 주류의 의견에 따라가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은 오늘은 더 편안하게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글쎄요, 어렵네요. 그때는 회의 시간이었으니까, 해야만 했으니까. 그리고 어떤 주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사자로서 의견을 내고 내 목소리에 누군가 귀 기울이는 것. 존재는 알았지만 만나본 적 없는 낯선 경험이다. 되게 뿌듯했어요. 진짜. 의견을 내고, 아, 나도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이따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정말. 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디에 놀이터를 만들 것인가? 어린이 교통공원, 그다음에 용지문화공원. 네. 창원 광장에 생기면 딱이다. 와, 진짜 먼지 많이 먹겠네. 창원 광장 나왔고요. 저희는 그 창원중앙동의 여우비공원, 중앙동에 예전에 그 꿈나무 유치원 있는 곳이 그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페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앙동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시군요. 직원이 나왔어요. 동음로 7성 아파트 앞 148번지. 혹시 자기가 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렇게 18개가 나왔어요. 선택지가 이렇게 많다는 건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의견을 내는 건 쉬워요. 누구나. 근데 그 의견을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어쨌든 누구나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은 없는데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기주의 없을 수도 없을 거고, 의견을 다 수렴한다는 이 귀찮은 걸 왜 하지? 근데 또 한켠에서는 기대되기도 하고 꼭 보고 싶고, 그렇네요. 마산, 창원, 진해 각각 3회차 과정의 놀이터 학교가 끝났다. 수기 연습도 끝. 더 이상 낭만적이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편안하게 먹으면서 해도 되죠? 어디에 놀이터를 세우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시장님이 지난번에 이제 5개 만들겠다. 큰 소리 쳤죠? 네, 큰 소리 쳤죠. 최대 목표는 일단은 5개 정도로 하고, 뭐 이후에 이제 공원과에서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시고. 뭐 어느 한 지역만 먼저 선정을 하면
또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창원, 마산, 진해를 공히 이렇게 세 군데 정도는 같이 발표를 하시는 것도 꿈나무 유치원 자리 네네.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런 거는 이제 그 땅을 개인당 사는 데만 해서 비용이 나무 5개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니까. 장소 선정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는 계속 내 혼자서 따로 노는 것입니다. 사실은 장소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시민공가에서 그 국유지라든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지는 전부 목록을 작성을 해서 그래야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래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빠른 시일 내에 압축된 그 3배수 후보지부터 내놔야 된다. 거기 나와야 진행이 된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시고, 어쨌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돼요. 생소한 회의입니다. 처음 해봤고 나는 공직자로서 이제 뭐 어떤 이 목표를 일단 설정을 했으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뭐 참여하시는 시민단체 분들이 저보고 너무 빨리 나간다고 이 질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예. 주민의 그 자주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는 위치인가 하는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됐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우리가 그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만나서 뭐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이런 걸로 토론은 해봤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들을 다 내놓고 어떤 목표에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이런 경험은 처음이죠. 시민운동 30년 하면서. 우린 지금 한 대를 탔잖아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는 좀 있다 할지라도 방향은 같으니까. 왜 진작 안 했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훈훈한 현장에도 속이 타는 사람이 있다. 하시는 그 설계를 어떤 걸 하시겠다는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농부사미가 되지 않을까나 생각의 온도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시민들은 조금 위험해도 이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그 관이나 설계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위조 이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네, 그렇죠. 이쪽 그 시민 쪽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의 입장, 그 다음에 행정을 이제 처리하는 관의 입장들 이제 이런 거 다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놀이터만 잘 만드는 거면 순천 가서 보고 와서 똑같은 거 여러 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까닭은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제안한 것도 사실은 놀이터 하나 잘 만들자고 제안한 건 아니고요.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우리가 참여의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훨씬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참여하는 연습을 하고 나면 저는 이 놀이터를 같이 만들었던 분들이 훨씬 더 높은 단계에 아니면 좀 뭐 어려운 그런 시정 참여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놀이터 잘 만드는 것 못지않게 주민 참여를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면서 어른들이 시민으로 자라는 연습을 한다. 아이가 놀면서 자라듯 어디에 큰 거 하나. 어른도 대화와 토론하며 시민으로 성장한다. 어른의 생각이죠. 그 주변을 보면은 부지 선정과 놀이터 디자인을 결정할 주민 참여단 첫 회의.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그냥 놀 곳이 항상 필요했는데 마산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되게 항상 바랬거든요. 정말 애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엄마에 좀 툭하고. 요즘에는 또 다른 또 놀이 시설이나 놀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아이 엄마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는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좀 소외되고 외곽지역 아파트는 우후죽순 만들어 두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만약 저희 지역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더라면 저는 굳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역 활동까지 하면서
제 시간을 내가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주민 참여단은 모두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각자의 지역에 놀이터를 세우고 싶은 욕망의 존재이다. 이거 약간 우리가 오늘 첫 모임이라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멤버로서 서로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째 날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주민 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진해 대표성을 가지고 마산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창원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저처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 그냥 창원이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요. 통합 창원시인데 그냥 제각각이잖아요. 이것도 마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산 프라이드가 좀 있고 창원에서 세금 제일 많이 걷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마산이랑 진해 퍼준다. 저희 괜히 쓸데없이 통합해가지고 진해랑 마산 집값 올랐다. 창원이 아니라 그냥 마산은 마산, 진해는 진해, 창원은 창원. 겉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만 안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뺏긴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여기 놀이터 있다는 거. 새 지역의 10년 묵은 감정이 놀이터에서 폭발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시작이다. 저도 먼 길을 그려볼래. 지역별로 놀이터 후보지들을 제안하는 자리.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요. 안전하고. 신척동이네요. 여기 마산에서 혹시 내서 쪽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삼복도로 이용하면 바로 테이블마다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한다. 놀이터 부지를 살펴보는 현실적인 안목에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다 비전문가이지만은 주택을 설계한다. 그럼 결국은 주택을 설계할 때 제일 그 주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건축주가 됩니다. 집주인. 근데 집주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곳보다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 위주로 좀 일단 냉천 요즘 갑자기 커진 곳이죠. 그리고 광석골 쉼터, 남문지구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확장된 도시에 비해서 아무런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창원, 성산이나 의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공원들이랑 다 겹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원은 공원이 많기도 하고요. 북면 수변공원, 삼성대 놀이공원, 한들초등학교 앞에 한들공원 일단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들도 끼고 있고. 마산은 진짜 창원이나 진해에 비해서 아이들이 놀만한 곳, 갈만한 곳이 진짜 부족하다. 양덕의 삼각지 공원, 구암 소개지구 공공형 노후 놀이터, 추산 근린공원, 구도심을 다시 재생하는 의미를 가지는 곳들이 많이 추천됐고, 서원고, 유원지, 그다음에 용마산, 청량산 아시는가요? 신월초 뒤편으로 해서 청량산 입구 이망선이라고 해서 철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천도 있고 해서. 지역마다 놀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더 선명해졌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지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수기는 더 필요해 보인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뭐 이런 자리에 서면은 사실 조금 떨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밖에서 보는 공무원 제일 딱 철밥통. 이게 좀 탁상 행정. 예.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선입견이 있습니다. 창원 놀이터 만들기 대상지 선정 분석 결과입니다. 그 주변 여건이나 그다음에 그 행정 절차나 사업비 확보 등이 가능한지 다각적인 그 방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행정 절차 같은 것도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부지는 이거여서 되고요. 이건 이거여서 안 되고요. 그게 거의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걸 다 해오셨더라고요. 엄청 빠르시구나.
아파트 단지 개인 부지를 사용한다 하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주택 빠르긴 한데 대부분 어렵다는 이야기다. 산지형이다 보니까 경사가 좀 높고 산림 훼손 우려의 하천 부지이라서 정부 시설물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설물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단은 실망한 눈치지만 그렇다고 화가 나 보이진 않는다.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만족을 못 줘서 안타깝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도 시민이다가 생각나네요. 민원이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들도 똑같은 창원 시민이고 우리도 시민이고 시민 대 시민으로서 얘기하면 그 공무원 인식을 빨리 없애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간 그래왔듯 약간의 이것도 쇼가 아닐까? 뭔가 그냥 주민참여단 몇 명 놓아놓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전시행정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본 적도 있는데 근데 과정을 살펴보니까 아니었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진짜 이번에는 주민이 참여해 시민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놀이터라는 걸 만들어 가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참여는 신뢰를, 신뢰는 타협을 이끌어낸다. 주민 참여단은 이미 훌륭한 일상의 협상가들이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좋은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렇게 주민 참여단을 계속 참가하면서 그런 마음은 서서히 없어지고 정말 제일 좋은 곳이 선택되면 좋겠다. 아이들이 제일 잘 누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다 참여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는 공간이 많거든요. 마산 이런 쪽에 많이 없다 보니까 마산 해운구의 장소가 적고 할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차례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잘 되어야 나중에 우리 차례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 차례에서 또 2호도 생기고 3호도 생기니까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던 1호 부지 선정에 출구가 보인다. 내 집 앞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가봤으면 하거든요. 날짜들이 다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유주의가 이끌어 놓은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단기적 이기심이 너무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돈 계산해 가지고 이득이 되면 행하고 안 하는 이런 논리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소위 수기민주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수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기적 이타심, 장기적 이기심. 다시 말해서 지금 조금 양보했는데 서로 이렇게 협력하다 보니까 마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도 좋고 저 사람한테 좋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 이게 이제 수기 방식의 마을 공동체의 뿌리를 둔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아이들인데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현장에 답이 있는 법. 그동안 고르고 고른 후보지들을 직접 살펴본다. 시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주민? 도시 곳곳에 빈틈이 보인다. 들리지 않고 흩어져 버린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 황폐한 도심 속 빈터에서 채울 수 있을까? 나는 안 온다. 나도 안 온다. 너무 힘들다. 애 데리고 오면. 마산은 정말 평지가 귀하다. 수많은 토론 끝에 내놓은 결론도 현장에서 쉽게 무너지기 일쑤. 저기 밑으로밖에 안 되겠지. 여기는 경사가 너무 심하고. 후보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살핀다. 도서관에서 숲 체험 프로그램도 요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밤에 번쩍번쩍 하기 전까지만 딱 놀고. 마산 시내를 다 돌아봐도 너무 딱히 뭐 없죠. 여기다 막 그래. 이렇게 이게 억지로 없네요. 밀기는 마산 미는데. 참 힘드네요. 비교적 공원이 많은 진해 지역도 장소 선정이 쉽지는 않다. 지금
이 주변 공간은 지금 이 대상지라고 다 나무가 심겨져 있던데. 네네 맞습니다. 이 멋진 나무를 어떻게 손을 대요? 그러니까 이게 요건 창호실 거예요? 네, 요거는 창호식 건데 이 밑에는 지금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지하 벙커가 있어서 쓸 수 없네 여기는.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공간이 여기에는 없네, 상부의 뭐를 하면 안 된다. 저 국방부 땅이 마음에 들어요. 해군 박물관 우리가 매입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굳이 우리가 안 되네. 예, 예산 초과. 저희 관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 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하고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비교 분석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존 이용자들과의 마찰도 신경 써야 한다. 할머니 이게 놀이터 오면 어떻겠어요? 이게 시끄럽지 이러시는 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역 초인 거야 이제. 장애인 복지가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놀 때는 주위에 이렇게 그냥 아이가 놀고 있어 잘 놀고 있다고 쉬거든 이렇게 앉아 있고 쉬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일단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저 옆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만드시는 분 생각도 조금 하고 노는 사람 생각도 하고 또 새롭게 올 사람도 생각을 조금 해야 되고. 저희는 버스도 한 대 들어오는데 창원 전화해야 되고 부산 전화해야 되고 진해 특구에 전화해야 돼요. 세 군데를 전화해야지 버스가 겨우 들어오는 지역에 있어요. 저희는. 저희 진짜 이사 나가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그죠? 새로운 것도 알게 됐고요. 소외된 곳은 여기네요. 그죠? 여기 다 각자의 입장을 다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라서 집에 와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차 타고 가기 편한 곳으로 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진짜 다른 상대방의 그 지역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창원 지역은 좀 쉬울까? 여기 밑으로 여기 MTV 길이거든요. 쭉 연결돼. 여기도 있고. 이렇게 같이 연결. 이 공간은 사용 가능할지 현장에서 바로 상황 파악하는 공무원. 그 작은 도서관 있고 저 하나에 그 아래 하게 되면 이거 사립복지까지 사는 겁니까? 좋은 땅은 많은데 우리 땅이 없는 게 늘 문제다. 저기도 교육정보이고. 그 학교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로 묶여 있는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예, 이게 좋은 땅이 네. 오래 비어 있다면 피시 이유가 있습니다. 빈 땅을 같은 게 놀리는 것도 좀 안 맞지 않나요? 한번 협의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놀이터니까. 그걸 지어주느냐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 놀이터 하나만 딱 이렇게 보면 진짜 불도저처럼 땅을 밀어버려. 포기만 들어버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너무 좋다. 여기를 갑시다. 여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너무 좋아서 저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 진짜. 다른 데 비하면. 그러니까 마산은 딱 요만한 터만 있어도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만큼 거기에 그러니까 수요도 그렇고 필요로 한다는 느낌? 마산 쪽으로 기울어가는 마음. 괜찮겠네요. 여기가 어쨌든 마산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이제 도시생생 사업을 하고 이제 유디 사업 지역이고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가 크죠 아무래도. 놀이터를 지었을 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네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발품을 팔아 내가 사는 지역 곳곳을 살피고 저기 데크 있어. 이웃을 발견하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다. 이제 주민 참여단을 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숙이라는 마음의 습관이 생긴 것이다. 드디어 1호 대상지를 선정하는 날. 각 지역별 최종 후보지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그곳은 처음에 그런데 진해구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 경제적인 가치는 부산이 알려줘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 쪽에도 주셔야지. 그 경제적인 가치는 다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많은 그거를 갖다가 아까워가지고 경제만 이용하는 부가
창원 전체의 접근성과 진해군의 소외 지역을 놓고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약자와 약자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경쟁해야 할 때 선택은 늘 어렵다. 제가 조금 다수가 원하는 방향 아닌 저는 좀 소수의 입장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좀 있었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면 좋겠지만 세상의 모든 논리가 나의 논리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해도 구해야 되니까요. 설령 제 생각이 맞다 한들 그렇게 또 다수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 생각을 접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활발하게 토론되고 크게 싸울 뻔했다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수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라고 할 때 합의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기 민주주의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그 수면 아래에 있었던 거를 논쟁화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수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갈등을 터부시했죠.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있는 갈등도 숨기게 되죠. 눌러놓은 거죠. 잠재시키는 거죠. 현대적 관점에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갈등을 좀 더 잘 효능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 둘만 모이면 셋만 모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산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 지역에서의 이해관계가 다른 건 당연한 거죠. 그 이해관계가 다르서 갈등이 혹은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다만 그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파일을 키워갈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갈등 관리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자로 보냈어요. 쭉 보시고 이 중에 몇 개 선택하라고요? 두 개만 선택해 주세요. 투표가 시작됐다. 주민 참여단은 시민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까? 한길공원 1위, 2위는 강석골, 3위는 소개체육공원 됐고요. 너무 감격입니다. 이거 정말 사심은 없지만 너무 기쁘네요. 저희 그 동네 이제 자꾸만 눈물이 나네요. 전부 다 마산, 창원, 진해 분들 모두 다 마산 먼저 만들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구나. 왜냐면은 각 지역에 요구사항들도 많을 텐데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여기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저기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거기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충충통통만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 생기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곧 생길 거니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조금 뒤로 물러서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 참여단의 투표 결과대로 마산 학포구 원년 달빛 공원을 1순위로 하고 진해구 공원 강석구를 2순위로 거창구 소개체육공원을 3순위로 저희들을 조성사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수기 결과는 어떤 정치적 언어보다 뜨겁고 무거운 가치를 갖는다. (2020년 2월) 모든 것이 멈춰섰다. 시민들이 모이기 어려운 시대. 시민 주도형 놀이터 만들기도 이대로 멈추는 걸까?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끝까지 가야죠. 지금 이제 하나 시작인데. 이 경계를 조금 더 못 넘어갔으면. 나 이런 데 잡았는데. 이제 디자인을 이제 공개할 시간인데. 주민 참여 연기 처음이죠. 1호. 진짜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 우리 편.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꼴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투표해서 대표자 뽑는 거 외에는 그러면 우리가 주권 행사 쓰는 방식이 없겠는 거. 이러면서 마찬가지다.